미해군 페이스북 배경화면에서 이 같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강급 전력을 자랑하는 미해군 7함대의 제임스 머즈 사령관이 코일과의 싸움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해군 페이스북 배경화면에는 태극기와 미성조기가 함께 보이며 정중앙에는 코리아 스트롱이란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해군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과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미해군 페이스북에 코리아 스트롱이 게시된 15일 일본에서는 놀라운 자랑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재팬 미라클, 일본이 기적을 보여줬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본의 상황은 기적에 가깝다며 자아자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주요 7개국 중에 일본의 감염자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평소에 손을 잘 씻는 일본 국민의 깨끗한 습관 덕분이라고 하며 일본의 의료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생명을 잃는 사람도 적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말에 일본 내에서는 부끄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미 마사히로 일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의료 수준이 높다면 도쿄에서 병원 내 감염이 왕창 발생해서 도쿄의 모든 대학병원이 기능 중지가 되었는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요. 일본이 한국과 비교해서 손 씻기랑 마스크를 잘합니까? 또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금 일본이 위험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를 인용해 지난 10일 기준 일본의 검사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5건으로 영국의 96건, 미국의 88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주요국에 비하면 검사를 10분의 1조차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중증환자 집중치료 병상도 60여밖에 되지 않아 이 때문에 검사를 적게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일본의 검사 확장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집중치료 병상 확보도 불안을 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 여부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감염자 격리도 지연돼 재확산 위험이 크다면서 검사 의료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확산의 파도를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은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CNN은 사태 초기부터 일본만 감염 추이가 다르다며 의심해왔고 일본이 발표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일본을 믿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4일 긴급사태를 대부분 해제했지만 미국은 주일 미군에 대한 비상명령을 6월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주일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일본이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에 있으면 제대로 검사나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기적을 보여줬다는 일본의 상황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며 강력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 미 육군총장은 한국군의 대응을 전세계 미군에 공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질병관리본부가 훌륭하며 감염병에 대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처럼 대규모 검사를 실시했고 한국에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공급받으며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한때 방역의 모델로 불렸지만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해 다시 그 자격을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의 로라 비커 기자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리며 한국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울 몇몇 나이트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한국에서는 총 148명이 감염되었다. 그런데 이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지.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로 케이스 상태까지 갔다가 집단 감염이 생겨서 확진자가 148명까지 증가하니까 모두가 걱정하는데 미국에서는 매일 2만 건이 새로 확진되는데 봉쇄를 완화한다고 모두가 좋아서 날뛰고 있어. 내가 뭐 빼먹은 거 있나? 전세계 국가들은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다시금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티즌의 눈에는 한국은 그들 나라보다 확진자가 절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음에도 이번 집단 감염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자국의 상황과 비교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다시 확산세를 잡겠다며 그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IT 기술을 활용한 방역 작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이젠 과거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마스크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벨기에의 참전용사는 한국산 마스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숫자로 참여했지만 우리가 지키는 곳은 중공군 단 한 사람도 침범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를 넘버원이라 불렀다. 정말 훌륭하다. 한국인들은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원래 그렇다. 18살에 전쟁에 참전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벨기에의 참전용사는 한국인들의 작은 도움에 감동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13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은 일주일 뒤인 20일부터,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27일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6월 1일부터 등교 개학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현재까지 무려 63만 3,921건이라는 대량의 공격적인 검사를 신속하게 한 덕분에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가 이마저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유입되는 이들로 공항에서 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정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 결과 바로 내일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한층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것은 많은 전문가분들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려 한다. 여건이 마련됐다 전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기존처럼 아프면 3일 쉬기, 30초간 손 씻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 이상의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위한 핵심 수칙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모임과 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집회 후 식사 모임은 중단 권고하고 있지만 종교시설 운영은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및 방역지침 준수관리 강화로 완화됐고 영화관도 일정한 거리 두고 앉기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학원과 PC방, 노래방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되었고 무엇보다 초중고의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시작되죠. 이렇게 한국인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은 90% 이상 정상으로 돌아와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실시하는 6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일본도 긴급사태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식 방역이 완전히 실패하자 결국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일본 전국의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이번 달 6일에서 31일까지 25일간 연장한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를 실감한 일본 국민들은 분노하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드립니다. 긴급사태를 연장할 수밖에 없어 애끓는 심정이다 라며 대국민 사죄까지 했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매사에 뒷북이라는 것이 문제야. 일본은 검사 건수가 적고 감염 경로조차 모른다.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배워야만 한다. 자, 그런데 이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아베 내각은 또다시 혐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새 일본에서 엄청난 감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쪽은 그냥 무시하고 혐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능에 대해 딴지를 거는가 하면 최근 일본 BSTV 도쿄의 시사 프로그램 니케이 플러스 10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적설에 관해 다루었는데 북한 김씨 일가의 가계도에서 김일성 부인의 대한민국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해당 방송사 측에 한국의 사과와 더불어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이를 단순 실수라고 봐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일본이 이렇게까지 선을 넘어가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일본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놓지 않으면 아베 내각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 최근 사이타마현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심각한 증상까지 보인 사람을 자택 대기시켰다가 환자는 6일 만에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다. 실제로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 일본 정부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어라 라고만 하니까 오히려 집단 감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체의 50%가 아직 감염 경로조차 모른다. 일본의 역학조사는 굉장히 약하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일본 정부에 대응해 일본 경제에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다이치 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5월 말까지 일본의 GDP는 무려 516조 원 감소할 것이라 추정했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며 BNP 파리바 증권의 고노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3%,
2009 금융위기 때보다 2배나 더 심각한 수준의 폭락을 맞이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일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 내놓은 것이 일본 내 전국 교도소에 의료용 가운과 방호복 마스크까지 생산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봉제 공장이 있는 전국 41곳의 교도소에서 의료용 가운을 만들도록 명령했고, 이들이 만든 완성품은 후생 노동성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된다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고작 수천 장 정도로 도움은 되겠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죠. 반면 한국은 2억 7천만 명의 인구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방호복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생산 공장에서 한인 업체들이 대규모 생산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호복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의 방호복과 방호복 원단까지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브라사마 디피쿨, 링안사마 디진징. 무거운 것은 함께 지고 가벼운 것은 함께 든다 라는 인도네시아의 속담입니다. 한국이 방호복 협력에 이어 진단키트까지 제공해주자 인도네시아 레트노 장관은 한국 덕분에 하루 1만 2천 건의 검사가 가능해졌다. 한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밝혔습니다.